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오늘은 주말에 문의 주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문의 주신 종목들 제 보는 견해나 종목 분석을 포함해서요. 그리고 장기 포트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듭니다. 첫 번째 장기 포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 장기적으로 종목을 매입해서 가지고 갈 때 물론 한 종목을 매입해서 이렇게 한 1에서 2년 이상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걸 산다. 삼성 사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징형 끄고 올라가든 내리든 징형 끄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국 도착지까지 이렇게 가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한 종목 가지고 가면은 어떤 그 단점이 있냐면은 종목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이렇게 계속 우상향 올라가면은. 근데 종목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우상향할 수는 없죠. 이 아래로 파동을 만났다가 이 아래에서 한참 못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, 어떤 종목을 잘 고르면은 초반에 급등해서 이미 목표 가격 가서 여기서부터 또 한 1년 이상 이렇게 길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 정도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만족할 만하죠.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기도 하고 수익도 잘 나오고. 근데 이 반대 경우 가격에 하락 조정했다가 조정받고 아래에서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한다 예를 들면, 그래도 이게 간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, 내가 시장을 계속 보고 있고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종목을 한 종목 투자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이거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. 아무리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해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한 20%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 지켜보면서 이거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꼭 간다는 확신도 없고요. 그래서 장기로 포트를 구성할 때는 이걸 분산해서 너무 많은 종목은 아니더라도 최소 5종목 정도 이상은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. 업종으로 나눠서.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목적지가 여기인데 어떤 종목은 좀 초반에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, 또 어떤 종목은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, 어떤 종목은 무난하게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. 또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파동을 크게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종목을 나눠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적어도 이렇게 빠지는 종목 때문에 힘들 이유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.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종합해 보면은 평균 가격은 한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평균하면 이 정도 되고, 여기도 평균 내면은 요 정도 중시 가격이 나오고, 그래서 결국은 이 중시 가격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내 계좌가 계속 그 파란불이 떠 있지 않다는 겁니다. 제대로 된 종목만 잘 골랐다면. 마이너스 된 종목이 있어도 이 플러스 된 종목들이 마이너스 상쇄시켜줘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평균 가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. 그래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장기 종목이고 좋은 종목을 내가 잘 골랐다고 해도 이 시장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한 계속 마이너스 떠 있는 계좌를 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종목을 가지고 갈 때는 한 종목이 아니라 최소 5종목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해 놔야지, 어떤 종목들은 빨리 올라가고 좀 느리게 가는 종목도 있고 이런 거 다 합쳐 가지고 내 전체 계좌가 이렇게 우상향을 서서히 하면 되는 겁니다.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번에 더 줬던 6종목 보면 심택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 동안 변한 게 별로 없죠. 거의 보합 정도에 마무리됐습니다. 일주일 동안.
일진 머티리얼즈도 5일이면은 거의 보합이죠. 대한제강은 여기서 추천돼서 많이 올랐다가 좀 빠져서 한 중간 정도 가격 되면 됩니다. 그래도 뭐 한 2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지금 21,000원이니까 한 5% 정도는 올랐죠. 일단 OCI는 한 20% 올랐습니다. 한미반도체는 뭐 31,000원대 사가지고 지금 34,000원이니까 대략 한 뭐 9% 10% 정도 되겠죠. 덴티스도 12,000 얼마에 샀을 겁니다. 아마 첫날에 편입했다면. 그럼 13,000원이니까 이것도 한 5% 정도 수익은 났죠. 대략.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, 뭐 지금 현 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좀 많고 그냥 평타 치는 종목이 두 종목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계좌가 위로 우상향했지만 뭐 장이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. 어쩔 때는 뭐 5종목이 다 하락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을 다 골라놓고 이렇게 업종별로 다 분산해서 투자해 놓으면은 전반적으로 계좌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장기 투자 종목들은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나눠서 사라는 거고요. 보면은 그 문의 주시는 분들 봤을 때 한 종목씩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하면 일단 장기 포트 그 전략은 일단 안 맞는 거고요. 이는 좀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장기가 아니라 일단 뭐 중기 수익 정도로 보시고 좀 약간 더 민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꺾여버리면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우상향할 거라고 알고 있어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계좌에 마이너스 뜨는 것들 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. 불안해서. 그래서 그 불안함이 느껴지기 전에 손절을 짧게라도 잡고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. 다른 종목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종목으로 옮겨 타야 되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. 장기 종목은 뭐 손절을 크게 잡을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. 분산 투자 효과로 손절 그 효과를 대신해 주는 거죠. 한 종목이 빵꾸 났을 때 두 종목이 받쳐주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. 근데 이게 한 종목을 샀으면은 손절을 잡아야 되죠. 이게 만약에 제가 12,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13,000원쯤 됐으면은 뭐 손절을 12,000원 정도 잡아야죠. 뭐 아니면 11,800원이나 이렇게 자기 그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덴티스 뭐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6% 떴다고 이렇게 문의 주셨던데 뭐 저는 이건 못 봤는데요. 일단 보니까 마이너스 6% 정도 마이너스 떴더라고 시외에서.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. 일단은 덴티스란 종목이 다른 그 임플란트 종목에 비해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 비교를 해보면은 임플란트 2등주가 덴티움이거든요. 이 종목 2등주입니다. 이 엄청나게 올라갔죠. 이게 2등주입니다. 덴티움. 그리고 퍼가 이미 20배 넘었습니다. 이 종목은 퍼가. 그리고 대장주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. 이 종목은 더 엄청나게 올라갔죠. 이미 퍼가 25배입니다. 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. 덴티스를 처음에 제가 추천할 때 임플란트 후발주자이고 투명 교정 치약 교정기는 선두주자이다. 그리고 임플란트 업종 퍼가 25배인 것에 비해 덴티스는 퍼가 12배 이하니까 전평가다 라고 추천을 했던 겁니다. 장기 종목을 추천했었고요. 이렇게 뭐 올라간 것 같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애초에 그 액면병합 했던 가격에서 약간 정도 차이 나죠. 다른 종목들은 이미 3개월 동안 2배 정도 이상 다 올라갔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은 3개월 동안 2배는커녕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죠.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의 그 뭐 반기 보고서에 보니까 뭐 실적이 조금 작게 나왔던데요. 그게 뭐 작게 나왔다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. 그게 뭐 손실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수익이 조금 줄었더라고. 영업이익이 예상은 뭐 연간 뭐 한 1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번에 뭐 반기에 10억 나왔으니까 그럼 나머지 다음 분기 반기에는 한 100억 정도 나와야지 이거 채울 수 있다는 약간 부담감이 좀 생겼을 뿐입니다. 뭐 이거 굳이 못 채우더라도 이미 그 정도 가격 평가는 일단 주가에 녹아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
여기서 6% 빠지더라도 뭐 12,000원대 정도 되겠네요. 12,000원대 정도면은 뭐 손절을 굳이 하실 이유 없고요. 정 못 견디겠으면 손절을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또 좋은 종목 갈아타시면 되죠. 제 생각엔 손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미 많이 차트에 그 영업이익이 조금 나빠질 것을 이미 예견했다는 듯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된 것 같고요. 그 월요일 또 미국장이 많이 올라서 월요일 또 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6%까지 빠질까지는 않습니다. 뭐 빠졌다가도 다시 반등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뭐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걱정되시면은 뭐 제 생각에는 12,000원 깨지면은 뭐 손절 요 노 잡고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린 포장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의하셨던데요. 테린 포장 보니까 뭐 제가 기본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.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이렇게 살펴보면은 잘 수렴하고 있다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좀 빠졌죠. 이렇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빠졌는데 시장 반등할 때 그 반등폭이 조금 작았을 뿐입니다. 그 말은 시장에 아직까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 정도.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골판지 전문이죠. 이 골판지는 배달 수요가 많아지면은 실적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게 뭐 개개인한테 뭐 박스를 팔진 않죠. 대부분 이 박스 수요자들은 기업입니다. 기업의 상품들이 매출이 많이 나가야지 나가는 더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.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?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이제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. 그러면은 뭐 배달 수요나 아니면은 뭐 박스 포장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좋아질 것 같고요. 최근에는 다른 뭐 수소나 뭐 환경 이런 테마 쪽에 돈이 많이 쏠리고 뭐 백신 쪽에 많이 쏠리고 그래서 대부분 업종들이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. 이게 뭐 제지, 골판지 업체도 최근 좀 소외를 많이 받았죠. 다른 포장지 업체들을 제가 못 봤는데요. 차트를. 일단 테린 포장만 봤을 때 크게 나빠 보이는 차트는 아닙니다. 약간 조금 약간의 소외, 뭐 큰 소외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.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뭐 한 4,800원 정도까지 회복하고 나면은 다시 이 수렴 박스에 다시 들어가죠.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하다가 거래량 좀 터지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평일날에 특이 종목이라고 이렇게 추천해준 종목들이 있습니다. 뭐 휴캠스나 뭐 저번에 미코나 한솔로지스틱스나 이런 종목들 추천하면요. 그 종목 설명을 해줄 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가격대 뭐 이하나 어느 가격대 근처에서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다. 휴켄스도 제가 26,000원 한 500원 뭐 이하나 그 근처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수익을 줄 거다.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는데요. 아마 이거 그 장중에 종목을 흔들 때 제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분봉 차트로 보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좀 심하게 나옵니다. 그럼 이럴 때 급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아침에는 이게 그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초보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고 뭐 올라가 버리면은 아 내가 뭐 매수 못했으니까 놔둬버리면 되고요. 이것처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뭐 편안할 때 요럴 때 뭐 매수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 자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럴 때 굳이 매수할 필요 없고 종가 매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때 금요일은 뭐 장 자체가 이렇게 아래 위로 계속 흔들었죠. 장중에 계속. 그래서 이럴 때 불안할 때는 뭐
뭐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는 건 문제 없지만 뭐 한 부분에서 뭐 장 시초가에 이렇게 아니면 뭐 중간 가격에 한 부분에 한 번에 매수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분할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더라도 뭐 일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목표 그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만 일단 매수하시고 좀 기다리시고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올라가 수익을 준다 그러면 요만큼만 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요. 근데 내 예상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다시 또 더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또 뭐 한 3분의 1 정도 더 담고 또 기다려 봅니다. 그 다음날 돼가지고 뭐 또 떨어질 수도 있죠. 이게 종목이란 게 계속 뭐 상승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더 떨어지면 여기서 또 한 3분의 1 담아버리고 이게 손절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담는 겁니다. 이 분할로 담으면 평균가 요 정도나 이렇게 나오겠죠. 뭐 26,500원 정도 나오겠죠. 평균가가.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 가격 나왔을 때 여기서 뭐 마이너스 한 5% 정도 이렇게 손절 잡고 이렇게 일단 단기 대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너무 종목을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. 이렇게 좀 천천히 사자. 특히 아침에는 좀 손이 느리신 분들은 웬만하면 매매 안 하는 게 좋고요. 하더라도 차라리 하실 거면은 그 종목에 좀 뭐 크게 갭이 안 뜬다, 뭐 보합이다 이럴 때는 뭐 시초가에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. 장 시작하고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3% 이상 상승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시초가에 뭐 보합 근처에 시초가에 형성되면 사실 시초가에 사는 게 오히려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위아래를 흔들 때 사면은 이게 사자마자 물려서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면은 매우 안 좋은 현상이 자꾸 발생합니다. 그러면 또 이게 사자마자 이 뭐 한 2~3% 이렇게 빼버리면은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서 다음 또 매매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뭐 테린 포장하고 덴티스 두 종목 뭐 이렇게 종목 분석 요청하셔서 그 종목 분석하는 김에 이렇게 또 여러분이 또 알아두면은 좋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 좀 해봤습니다. 주말인데 뭐 편히 드시고요. 월요일 날 뭐 좋은 장 왔을 때 전부 성공하는 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